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,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방법,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직접 깨우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파티풀 파티플래너 김정현입니다. 지금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럭키, 그렇지 않다면 아직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도 지금은 파티플래너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. 이 일을 찾기 위해서 대학교 때부터 나를 알아가고 찾아간 시간이 10년이 넘어요. 그러니까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,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방법,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직접 깨우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어요. 왜냐? 남들 다 하니까. 취준생 시절을 보내고 힘들게 취업을 했을 때 그 합격 메일을 집에 오는 버스에서 열어봤는데요. 그걸 보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렇게 좋아하면서 들어간 회사에서 2년 반 만에 퇴사를 합니다. 사실 저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 돈은 계속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고하게 제 기준이 있어서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건데요.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28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10년 후에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뭘까?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? 그때 약간 방향을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. 5년 뒤, 10년 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면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 10년 후 내 모습을 떠올렸을 때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. 한마디로 10년 뒤에도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10년 후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그렇다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당장 저 그만두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적기 시작했어요. 노트에 반을 나눠서 왼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, 잘하는 거,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싫어하는 거, 잘 못하는 거, 그거를 생각날 때마다 적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발표를 했는데 엄청 잘했다고 막 칭찬을 들었어. 그러면 그날 왼쪽에 적어요.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. 제가 해외 사업팀에서 있었는데 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 업무 중에 그 업무가 너무 싫고 유독 힘들었어요. 근데 누군가한테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힘든 거죠. 저는 이게 일종의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다. 근데 보통 큰 회사에 다니면 아시겠지만 내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뭐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. 근데 그렇다고 그걸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요거만 할게요 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, 당연히.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 중에서도 쪼개보세요. 그래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, 잘 못하고 안 좋은 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, 그리고 내가 못하고 안 좋아하는 거를 나눠서 계속 적어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약점 적어놓은 오른쪽은 보지 마시고요. 강점만 봅니다.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손으로 적고요.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. 더 이상 뭘 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냥 그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. 그러면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말도 탁 꽂혀서 들릴 때가 있어요.
저도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적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되게 큰 규모의 과제 발표 대회가 있었어요. 근데 그 행사에 진행을 부탁을 받은 거예요. 저는 그때까지는 한 번도 진행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무대에서 말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. 근데 이 아는 과장님의 부탁이라서 열심히 준비를 했죠. 그리고 뭐 회사의 회장님부터 사장님까지 다 참여하신 행사였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뭐 아나운서 같았다, 진행을 너무 잘했다 등등. 약간 뭐야 이 정도로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날 또 썼죠. 왼쪽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좋아한다, 잘한다. 세 번째는 새로운 것들이 기회가 있으면 꼭 도전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나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보세요. 그래서 이 있었던 일을 저랑 가장 친한 친구 2명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맞아, 너 되게 네가 말하면 뭔가 믿음이 가. 아니, 너가 사라 그러면 사야 될 것 같아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대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. 설득력이 좋다. 근데 이제 어느 날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랑 막 이야기를 하다가 쇼호스트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그날 대화에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쇼호스트라는 말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동안 계속 노트에 적었잖아요.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내용들을 적었던 걸 하는 직업이 쇼호스트 같았어요.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검색을 해서 알아봅니다. 그리고 쇼호스트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에 가서 상담을 해요. 네 번째 단계는 느낌이 오잖아요. 그러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셔야 돼요. 그리고 교육을 듣습니다. 평일에는 원래대로 회사를 열심히 다녔고요. 주말반으로 토요일, 일요일에는 쇼호스트 아카데미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. 이중 생활을 한 거죠.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좀 나쁜 행동 같기는 하지만 저도 스스로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했어요. 왜냐면 내가 이 일을 아무리 재밌다 하더라도 직업으로 가질 만큼 내 능력이 있을까는 모르는 거잖아요. 아무리 재밌고 좋아도 이 일로 돈을 벌 수 없으면 이게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방송 경력을 쌓기 위해서 아나운서, 리포터 같은 오디션도 봤고요. 여기에 한 번, 2번 합격하는 거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. 근데 이때 회사 그만둬도 될까요?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. 저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를 벌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?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이 있으면 생활이 가능하다. 그리고 6개월 정도는 이 급여로 이 꿈에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. 이거인 거죠. 5번째 단계는 현실에서 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꼭 정하세요.